네, 자, 3번 모터스 잘 들었습니다.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민 아나운서. 네, 시간외 종목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베셀입니다. 베셀은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주 중 하나인데요. 이제 보잉 CEO 방한 및 현대차 등과 UAM 협력 모색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며 9%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과 히림입니다. 이 두 종목은요, 네옴시티 수주전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한미글로벌입니다. 3%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무함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달 중순에 한국과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제 국방문을 위해 조율 중이라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존글로벌입니다. 약 6%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에 들어가며 정리매매 첫날 급락한 뒤에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외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는 특징들이 좀 보이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고요. 네. 또 기계 관련 주식이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로 특징을 잡을 수 있겠는데 탑픽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히림을 꼽았습니다. 사실 뭐 한미글로벌도 있고 유신도 있는데 네, 뭐 한미글로벌은요. 네, 그 종목들은 차트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야, 한 몇 달 사이에 5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예, 사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네, 그렇죠. 야, 한미글로벌을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계속 중복으로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소위 이제 그렇죠. 예. 손 타고 입 타고 물 타고. 근데 야,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몇 달 사이에 5배 올랐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5배 오르면 그야말로 10배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글로벌 여전히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네, 사실 그래요? 어제 오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신이랑 이제 한미글로벌을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좀 좋은 시세가 분출이 됐죠. 근데 한미글로벌이 사실 시총이 아직 낮습니다. 시총이 지금 이제 4,668억인데 실적 대비했을 때는 5천억은 기본으로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만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실적으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5천억 이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수주가 추가로 붙어버리게 되면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옴시티에 대한 관련된 사업 자체가 워낙 크고 PM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한미글로벌이 PM 쪽에서는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순위도 높은 회사이고 이전에 이제 사우디 용역 그리고 이제 뭐 그 하부 쪽에 대한 수주도 일부 받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한미글로벌이 이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유신이랑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미글로벌과 유신이 핑퐁을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사실 상승력을 계속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이 관련된 부분에선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히림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성신양회 쪽이 좀 붙어줬고 뭐 도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세아 뭐 특수관 같은 이런 세아그룹주들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파급이 퍼지고 있는데 신규적으로 성신양회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좀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테마가 형성된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종목군들이 붙고 있는데 이 대장 종목군들의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테마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좀 많이 높아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왕세자가 방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방향성을 좀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럼 사실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규모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또 원희룡 장관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 달 초 그리고 중순까지는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주와 이런 네옴시티가 가장 정부에서 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은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림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해당 부분도 글로벌 건축 감리라든지 뭐 설계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필리핀, 베트남 쪽에서의 좀 수주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도 좀 대규모적인 이런 인프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주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붙어줄 수 있고요.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는 충분히 좀 크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거래일에 이제 모처럼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꼬리를 좀 만들고 눌린 이 부분이 이제 4시 40분이었죠. 네 번째 호가 때 방한 소식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상승력을 양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늘 사실 시장에 조금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수급적인 쏠림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네옴시티 관련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온다 안 온다 이래서 변동성이 주가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림도 어제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폭발을 했지만 장중에 16%까지 갔다가 상승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시간에서 다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문에 FOMC 대한 현답으로. FOMC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사실 이제 좀 5호장에 좀 테마주들이 많이 눌렸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또 빅 이벤트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좀 강력한 수급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두 번 얘기이다 보니까 설마 두 번째에서도 일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이제 이런 회의 이후에 오늘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들이 좀 근데 가시화가 되고 지금 있어서 매니저님의 말 중에서도 설마라고 하셨잖아요. 설마 온다고 했다 설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테마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만한 것인가? 근데 뭐 주식은 모든 게 다 불확실성하죠. 사실 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원전 이 해외 건설 3.0 프로젝트에서 500억 달러 수주에 대한 강력한 이런 의지를 보였고 정부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건설 같은 경우 사실 뭐 레고랜드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돌파구를 추구를 하려고 정부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답을 유도한 거냐면 그 불확실하다는 것은 온다 안 온다는 정말 그냥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테마성인데 저희가 오시기 전에 얘기를 나눠봤더니 네옴시티 관련 주식은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봐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력이 예. 있다라고 그 얘기를 제가 유도를 네, 죄송합니다. 했었던.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포인트를 그런 측면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외국인이 24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실손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이 3분기 손해보험사의 누적 민원 건수가 지난해 대비 22% 늘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2차 전지에 50조 원 이상 투자하는 산업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관련 소식으로는 창립 53주년을 맞은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이 호실적 달성에 2차 전지 관련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서 KTNG입니다. KTNG는요, 외국인이 6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자담배 브랜드 릴이 30개국으로 수출되면서 글로벌 진출이 순항 중인 게 확인됐는데요. 해외여행 재개 움직임으로 면세점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매수 인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외국인이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했는데요. 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판매가 인상과 대형 장비 비중 증가, 이 환율 상승 효과 등이 이를 상회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기관 수급 첫 번째 특징주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18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3분기 순이익이 1.1조 원으로 컨센서스 13.8%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3.8%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기관이 9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실적 변동성이 낮고 30% 전후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목이 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5일 연속 기관이 담아냈습니다. 중동, 미국, 유럽 등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 수주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로부터 초고압 전력기기 등 발전 설비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발전단지 확대에 따른 신재생용 특수장비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모 그린텍입니다. 3% 이상 상승하며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담아냈는데요. 이 고출력 전기에너지 과열 방지를 위한 방열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년 전부터 테슬라의 고효율 자상 소재를 납품하고 있고요. 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반의 ESS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마지막 종목이죠. LG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톱티어 경쟁력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대두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대표 2차 전지 주식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네. 뭐 대형주 중에서 2차 전지 대표주들 상승률이 정말 뭐 두 번 얘기하면 입이 그쵸. 아픕니다. KT엔진은 한 달 내내 사다가 좀 쉬더니 다시 매수하면서 6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의 탑픽 뭘 꼽으셨습니까? 외국인요? 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네, 현대건설기계 보시면 사실 기관의 수급도 좋아요.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을 좀 따지는 그런 물량들과 연기금이 또 바닥권에서 좀 잡아주고 있고, 뭐 사모펀드의 수급도 최근에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기계 부분이 사실 작년 초에 이제 이 대규모 수출들이 흐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완전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많이 눌리기도 하고 소외가 되면서 좀 많이 멀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또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실적들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 기계 종목군들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주로 보더라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력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물량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 인프라 투자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수 있겠고 기타 부분에서도 이런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자재 채굴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판가까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고환율에 따른 약간의 좀 반사 수혜도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네옴시티라든지 또 이제 중국에서도 만약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양책, 저는 부양책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예.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대감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얘는 반말이죠. 아. 9월 30일. 죄송합니다. 네. 마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9월 30일 날 3만 원을 기록하고 최근에 44,850원까지 올라서 단기간에 가파른 V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전에 그 한참 수주 나오고 실적 기대감 나올 때 6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거의 세 자릿수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물론 뭐 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이제 매물대들을 좀 돌파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장세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견조한 이제 외부적인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사실 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네옴시티라든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좀 재건이 된다면 네. 거기에 따른 추가 수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살짝 눌렸을 때 좀 매수해 보시라는 관점에서 41,500원부터 이제 43,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게 되면은 하단에서 조금 오랜 기간 횡보하고 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어주려면 이전에 엄청나게 좀 터져 나왔었던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어서 1차 목표가 5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실적 베이스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뭐 한 20% 이상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8,5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도 현대 네. 일렉트릭. 짠 거는 아닌데 네,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또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네. 기관에 이제 5거래일 연달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연기금이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상당 부분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에너지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이슈와 수급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요 위에 올라온 이 박스권 부분에서도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수주 부분에서의 계속 연속성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계절적으로 이제 실적이 사실 크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5%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추가적인 실적의 상승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에 뭐 대량 거래를 동반은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드디어 좀 돌파를 좀 유의미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좀 상승력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추후에는 네옴시티 또 관련해서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군들이 공교롭게도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오른 네. 그런 주식들이라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일단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도 최고가입니다. 37,350원입니다. 네. 괜찮은 자리입니까? 전 괜찮다고 봅니다. 어제 왜냐하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역시 네옴시티 관련한 그렇죠. 기계주들 오르면서 네. 오늘 거의 다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네. 뭐 오전장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 시장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옴시티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원전과 사실 네옴시티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 고점 라인을 지금 벌써 한 4번 정도 시도하다가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만 34,200원, 그러니까 이전 박스권 상단 뚫기 그 직전 라인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해당 라인이 사실 뚫리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방은 31,000원까지 열어 두시되 해당 부분 깨지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이고 좀 우상향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옴시티와 원전주가 당분간 주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앞서 잠시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 전에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 네옴시티 관련 주식을 꾸준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수익률이 많이 난 부분이
있죠. 네, 본부장께서. 맞습니다. 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전해 주십시오. 네, 먼저 농기계 전문 기업인 TYM입니다. TYM은 농업 기반의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총 5억 원 상당의 현금 농기계 제품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FNF인데요. 약 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주요 브랜드 제품의 판매 호조와 디지털 전환이 더해지면서 호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FNF는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 34%, 45%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순이익은 1,095억 원으로 54.1% 늘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4% 상승세를 보이며 사모펀드가 주목했는데요. 2022년 3분기 불황 속에서도 이커머스 채널 화장품 매출이 10% 증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해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1% 정도 상승했는데요. 전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환경 리튬 생산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사모펀드가 3거래 연속으로 담아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사모펀드가 2거래 연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고객을 위한 개인 사업자 통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이달 20일까지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사모펀드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실적이 그야말로 좀 처참했는데 이 정도면 더 빠질 데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오르더니 네. 어제 사모펀드도 사버렸네요. FNF 뭐 이런 필수 소비재들 좀 매수하고 있고 각각의 종목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뭡니까? 네, 저는 LNF 골랐습니다. 네, 사실 좀 안전처 왜 이렇게 느낌도 뻘쭘해하고 안전처 느낌도 좀 나는 네? 것 같아요. 무슨 안전처. 느낌? 안전처. 네, 왜냐하면 예.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진짜 다 재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재패했죠. 1등입니다. 네, 1등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럼요. 계속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예. 수급적인 부분을 쭉 이제 종목들을 돌려봤는데 네.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수급 너무 좋은 상황이고 뭐 사모펀드 엄청나게 담아주고 있고요. 뭐 이제 연기금도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고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은 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좋은 상황이고 뭐 테슬라양 비중 확대가 지속이 되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3공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공장 가동에 따라서 생산량 증가 부분들이 앞으로의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뭐 이제 진출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다시 준비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으로 사실 하방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조금 작용되는 부분으로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또 수급들이 더 긍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뭐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이런 폭발적인 수급과 이제 상승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다시 한번 LNF라든지 뭐 프로비엠 이런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요. 네. 한번 가격 전략 듣고 그다음 제가 받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 네, 가격 전략은 얼마까지 보시나 궁금하네요. 네, 21만 8천 원에서 이제 22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네옴이라는 오늘 이슈가 있어서 좀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멘트가 있을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LNF는 뭐 하루에 뭐 급등이 막 엄청 나오고 그러지는 잘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드렸고요. 1차적으로 25만 원 보고 있고 전 2차적으로는 전거 좀 그냥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뭐 3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19만 2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손절보다는 좀 이 가격이 오시면 비중 확대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2차 전지를 또 좋아하시고. 좋아해서. 예. 근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까 같이 종목 공부를 하고 있는 시장의 아주 큰 손 투자자가
요즘 나는 LNF를 계속 담고 있어. 이유는 중국이 막히면 LNF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싼 거야. 앞으로 이 종목만 몇 년 동안 계속 사봐. 너 팔자 바뀔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LNF입니다. 그렇게 좀 긴 관점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한다. 중국과의 이슈에서 완전히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도 그렇죠. 네. 고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